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거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평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과목 선택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적용을 받는 교육과정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비교과 활동 영역이죠. 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고요. 교과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에 일반고, 본교는 일반고에 해당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보통교과와 그리고 전문교과 이 두 가지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전문교과는 특목고,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과목들이지만 전문교과 중에 전문교과 1은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주목하셔야 할 바로 교과는 이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데요.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공통 과목은 뭐냐? 1학년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제 내용이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공통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이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야 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반 선택은 무엇이냐?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다라고 설명이 되었는데요. 수능 과목과 주로 연계되는 이제 과목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로 선택은 보다 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과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제 현재 학점 배당 기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1, 2학년 학생들 모두 다 이제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필수 이수 학점을 이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다 이 필수 이수 학점은 당연히 교육과정 안에 이수할 수 있도록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교과와 과학탐구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에 따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이과도 폐지했다라고 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인재상이 창의 융합형 인재예요. 그래서 이 융합형 인재라는 말 속에 문이과의 구분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과목을 문과 성향의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과 성향의 과목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학생이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를 구분하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필수 이수학점이라는 것 중에 사회교과와 과학교과는 조금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졸업을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살펴보는 필수 이수학점을 과목별로 모두 다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탐구교과 중에 사회교과와 과학교과는 대부분 선택교과로 이제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는데 졸업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2학년에서 사회계열만 선택한 학생이라면 3학년에서 과학교과 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하셔야 이 과학교과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실 수 있게 되고요. 2학년에 과학계열만 선택한 학생이라면 3학년에 반드시 사회교과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필수 이수 단위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10단위를 10학점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기초교과 국영수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초교과가 여러분들 총 이수학점,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1학년 학생들은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요. 2학년 학생들은 84단위, 또는 학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4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선택 강좌의 기초 과목, 국영수에 해당하는 과목도 이 총 이수 학점의 이제 50% 초과 금지에 해당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 소인수 이제 선택 주문형 강좌에서 기초교과를 선택할 이제 의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초과 금지 조항을 살펴보시고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제 성적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자, 바로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로만 평가가 이루어졌었죠. 90점은 A, 80점은 B 이런 식으로.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서열주의, 즉 상대평가가 생겼어요. 상대평가는 여러분들 대학의 내신으로 반영되는 이제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로 중학교처럼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점수만 이제 해당한다면 A등급, B등급 이렇게 평가되는 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9등까지 나뉘게 되는데 1등급을 받으려면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될까 궁금하시죠? 자, 1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총 과목의 수강자 수의 퍼센트로 1,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뉘게 되어 있어요. 총 수강자 수의 4% 안에 들면 1등급, 5에서 11% 안이면 2등급. 자, 쭉 보시면 이렇게 3등급은 23% 이내에, 4등급은 40% 이내, 5등급은 60% 이내 이렇게 수강자 수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은 산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4% 안에 들었다. 그러면 4명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선택과목인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 내신 반영되는 이제 그룹의 과목들이고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일반 선택의 이 상대평가 과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진로 선택. 진로 선택은 이제 절대평가로 성취도 5단계 또는 3단계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이제 내신에 대한 부담은 이제 적겠죠. 자, 이렇게 공동 일반 선택은 이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제공되고요. 대학에 석차 등급이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은 표준 편차는 제공은 되지 않고요. 자,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에 따른 이제 A, B, C 3단계 또는 A, B, C, D, E 5단계의 이제 요 성취도 분포 비율까지만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과목 선택일까요? 자, 최근에 이제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 봤는데요. 대입 공정성 방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요즘 대입 공정성 방안의 일환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학교 지금 서류평가를 받고 있는 학생의 학교 이름도 다 공개가 되지 않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에 지역에 대한 이름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과거 이름 있는 학교, 뭐 공부 잘한다는 소위 이런 학교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편견의 이런 사로잡혀 있는 평가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을 고르게 교과 성적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교과 성적 영역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도 이제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진로 선택은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이 상위권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중위권 대학들 중에서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생기부 기재 제한과 자기소개서 폐지로 인해서
우리 교과 세트의 영향력은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 교과 성적 잘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은 뭐 교과서 득도 풍부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과목 선택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대학 입학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이 매우 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배우는 전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진로 희망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그 과목이 비록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도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에서 공부할 때 큰 어려움도 없을 거고요.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높게 평가하지, 이수하지 않고 온 학생을 높게 평가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핵심 역량 평가 참고 항목을 보고 계신데요. 경희대학교 이제 입학팀의 연구 자료고요. 지금 평가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6점 만점 기준이고 숫자가 클수록 중요도가 높다는 건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 자, 면접은 서류 통과 이후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활동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내신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원학과와 관련한 교과 성적이 가장 높다. 자, 학과와 관련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도 개선이 됐어요. 과거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 영역으로 평가 요소를 이제 나누어 놨다면 24년도 이 대입부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새로 이제 이름이 생겼네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진로 역량을 살펴보시면 바로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목 선택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자, 또 다른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즉 내신 등급 받기 어려운 과목이겠죠? 난이도가 높은 과목. 내가 이 과목을 배워야 대학에서 이제 수업 듣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아, 근데 어려워, 나한테. 아, 해야 될까 말할까 망설이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과목들이 수치상 여러분들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더라도 도전 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이제 도전 정신과 이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여러분들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결코 서류평가에 불리하지 않다고들 대학에서는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학업 능력의 우수성이고요. 그리고 선택한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특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대학 진학을 여러분들 희망하신다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은 매우 중요한 이제 학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과에서 배워야 할 과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학 전공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는 위계가 있는 과목이 있어요. 자,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과목들이 이제 과학 계열의 과목인데요. 자,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과목이 있죠. 요거는 학습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 즉, 1을 선택한 뒤에 2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1 선택 없이 2 선택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는 대학 수능력 시험과 연결되는 이제 과목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능력 시험, 즉 정시까지 준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선택 과목도 수학력 시험과 이제 연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인데 학교 이제 여건상 개설해주기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나 소인수 주문형 강좌를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특색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하고 소인수 주문형 이제 선택 강좌는요. 여러분들 진로에 맞는 과목을 추가로 이제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진로에 맞게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과 수능 과목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은 수능을 응시하면 모두 다 공통으로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빨간색 과목은 여러분들 선택으로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상에 화법과 작문 원어 매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예를 들어서 언어와 매체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선택 과목은 당연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셔야 수능 공부에 당연히 수능 공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과목 선택의 하나의 예고요. 자, 그다음 자, 내가 지원하는 학과는 도대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학생들에게 추가로 선생님이 안내를 드리자면 서울대학교에서 전공과 연계한 교과 이수 과목을 이제 22년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과목들을 보면 우리 과를 들어오면 고등학교 때 이 과목은 선택하고 와야 된다라고 선택해서 공부하고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은 야, 이 과목은 꼭 듣고 와야 돼. 권장 과목은 가급적이면 이 과목도 좀 듣고 와라 라는 건데요. 둘 다 사실 여러분들이 해당 학과를 전공하고자 한다면 다 듣고 고등학교에서 선택해서 들어야 할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과목들이에요. 자, 그러면 특히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를 균형 있게 이제 이수를 하면 대부분 되는데요. 경제나 경영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수학 과목도 권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하고 경영학과 들어가면 수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리교육과 관련한 학생들 당연히 지리 과목을 권장 과목을 하겠죠. 자, 그다음 자연과학은 모집 단위, 이 과와 이 계열에 따라서 명확한 이제 교과 분류 체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각 과에서 요구하는 핵심 권장 과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과 성형 학생들이라면 이제 자연과학대학이나 뭐 위치한 뭐 이런 보건, 생명 이런 과목, 과학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수학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선택하는 과에 따라서 일부 이제 선택 과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 과목과 전공 연계 과목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자, 일례로 가장 눈에 띄는 게 화학생물공학부예요. 화학생물공학부인데 핵심 권장 과목이 화투가 아니라 물투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로 진학하고자 하는 원하는 학과가 어떤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서울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서울대가 발표하고 나서 5개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성대, 송경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공동연구로 자연계열의 전공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대와 큰 차이는 없고요. 이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일례로 컴퓨터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자, 수학은 대부분 다 들으셔야 된다고 했었죠. 수학원, 수학2,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그 다음 권장과목으로 인공지능 수학했나요? 또 뭐가 있겠어? 인공지능 기초, 빅데이터 분석. 자,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 기초는 이제 공과대학이라면 대부분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과목 선택에 대한 이제 세세한 개별 설명은 선배들로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지급받은 책자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도움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차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2024학년도 교과박람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교과박람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잘 지켜서 수강 신청을 해주세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 1차에는 대충 해도 되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1차부터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5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6월 10일 개폐강 과목을 안내해드리고 2차 지필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7월 3일 수요일부터 7월 5일 금요일까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입니다. 수강 신청 일정 잘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열리는 교과 박람회는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리 배부된 교육과정 안내서입니다. 꽤 두꺼운 책자로 이 자료에서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년별 세부적인 내용과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한 상세 안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책자를 정독하여 차기 학년에 대한 선택 과목을 이해하고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뿐 아니라 3학년 시기에 선택하게 될 과목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사전 수요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니 미리 과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과목을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하여 최종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과 박람회 진행 방법입니다. 1. 2학년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듣고 움직이는 내용이니 정확히 듣고 꼼꼼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부로 구성이 되는데 1부는 1교시 9시 1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육과정 안내 영상을 시청한 후 30분까지 교육과정 안내서를 확인하며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의 방향과 선택 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는 9시 30분부터 4교시가 마치는 12시 5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선택교 과목의 선배들이 15분 간격으로 반별로 순회하며 입실한 후 교과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정형화된 설명이 아닌 선배들이 직접 과목을 수강하고 공부하고 느낀 점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니 경청을 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부가 마무리된 후 점심시간을 갖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3부는 5교시부터 시작됩니다. 3부는 교과목 리더의 개별 상담 시간으로 오전에 들었던 설명이 부족했거나 상세한 개별 상담이 필요한 후배 학생이 선배 학생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입니다. 장소는 체육관이며 개별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각자 이동을 하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 없는 학생은 이동하지 마시고 교실에서 조용히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과 선생님께서도 상담이 필요한 학생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3부까지 마무리된 이후에 27일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강 신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드렸듯이 다음 주 금요일 5월 31일까지 수강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교과 박람회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선택 교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잘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교과목 리더 선배분들이나 교육과정부 선생님께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